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정말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지, 또 누가 시장을 이끌어갈지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핵심, 서클에 대해 얘기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발행 쪽을 봤었죠. 오늘은 그 서클과 아주 긴밀하게 어쩌면 손잡고 미래의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유통망의 심장이 될지도 모를 기업입니다. 바로 코인베이스. 아, 코인베이스요? 네, 코인베이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잘 만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 길이 바로 유통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유통이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손에 딱 쥐어질지 이걸 살펴보는 게 단순히 기업 하나 분석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미래 디지털 금융의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 금융 지형도를 예측하는 일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왜 그 중심에서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하면 보통 그냥 미국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2012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는 이게 또 중요하죠.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직상장. 이게 그냥 IPO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만 상장하는 방식인데 그때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았어요. 네, 대단했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거래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거라죠. 네, 뭐 기관 투자자 전용 플랫폼도 있고 또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네. 이게 일종의 디지털 자산 금고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딱 그거죠. 이런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단순 거래소를 넘어선 지는 꽤 됐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서클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관계.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놓치기 쉬운데요. 어떤 관계인가요?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있잖아요. 네, USDC. 이게 사실은 서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설계한 겁니다. 아, 공동 설계였군요. 네, 발행 자체는 서클이 주로 책임지지만 이 USDC가 시장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유통하고 생태계를 넓히는 건 코인베이스 플랫폼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요. 아하,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USDC를 사고 팔거나 뭐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결제에 쓰는 등등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랑 바꾸는 것도 쉽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는 거죠. 거의 뭐랄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왜 다른 많은 플랫폼들도 있는데 유독 코인베이스가 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제일 크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규모도 중요하죠.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신뢰하고 준비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신뢰와 준비성. 네. 법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플랫폼이나 막 다룰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곳,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를 제대로 받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어야만 하겠죠. 아, 그렇죠. 이제는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이라든지 고객 신원 확인 KYC 절차 같은 거,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그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몇 년간 이런 규제 환경에 가장 발빠르게 적응해온 플레이어 중 하나예요. 이미 필요한 라이센스도 많이 확보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투명한 회계 기준 같은 걸 잘 갖추고 있죠. 이건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정말 어려운 경쟁력입니다. 와,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뭐랄까 공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딱 등장한다면요? 네,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고 싶어 할 거고 또 보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맡길 순 없죠. 네, 코인베이스는 바로 그 공식 창고 역할을 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단순히 취급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합법 스테이블 코인 유통의 허브가 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허브 역할까지요? 네. 잠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결국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누가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냐 하는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히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코인베이스 행보를 보면 거래소 외에도 뭐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인 코인베이스 월렛도 있고 네, 월렛도 있죠. 자체적으로 거래 속도 높이고 수수료 낮추는 기술 기반 베이스 체인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레이어 2 솔루션이죠. 기관 대상 코스터디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생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종합을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서클, 즉 신뢰받는 발행사와 코인베이스, 규제를 잘 지키는 유통 플랫폼, 이 조합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 서클 더하기 코인베이스 공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발행의 안정성이랑 유통의 편리성, 그리고 규제 준수 능력,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두 기업의 협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서클이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의 믿음직한 발행 엔진이라면 코인베이스는 그 엔진에서 나온 에너지를 시장과 사용자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송유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코인베이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가 짜맞춰질 때 기존의 아주 강력한 금융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특히 카드사나 은행 같은 전통적인 결제 강자들. 이들은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과연 이들이 이 새로운 기술과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정면으로 경쟁하게 될지 그 역학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흐름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도움이 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